얼음과 불의 노래 제1권 왕좌의 게임 프롤로그 파트 1 이제 돌아가야겠군요. 주변의 숲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게어드가 말했다. 그 야생인들은 죽었으니까요. 그대는 죽은 자들이 두렵나? 웨이마르 로이스경이 옅은 웃음을 흘리며 물었다. 게얼드는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50이 넘은 나이 지긋한 사내였고 지금껏 수많은 주인들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죽은 것은 죽은 것이죠. 그가 말했다. 죽은 자들과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다. 그 자들이 정말 죽은 건가? 로이스가 부드럽게 물었다. 증거가 있나? 윌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게어드가 말했다. 윌이 그 자들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저한테는 그것이 충분한 증거입니다. 윌은 조만간 그들이 자신을 그 논쟁 속으로 끌어들이리란 것을 알고 있었다. 가능하면 그것이 미뤄지길 바랐지만 저희 어머니는 죽은 자들은 노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윌이 말했다. 내 유모도 같은 얘기를 했었네, 윌. 로이스가 대답했다. 여자의 품속에서 들은 것은 결코 믿어서는 안 돼. 죽은 자들에게서도 배울 점들은 있지. 그의 목소리가 해 저무는 숲속에 다소 크게 메아리쳤다. 갈 길이 멉니다. 게어드가 지적했다. 여들에 어쩌면 아흐레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밤이 오고 있어요. 웨이마르 로이스경은 무심하게 하늘을 흘끗 보았다. 이 시간쯤이면 매일 그런 것 아닌가? 어두움이 그대를 겁쟁이로 만든 겐가? 윌은 게얼드 입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직과 그의 두껍고 검은 망토 모자 아래 간신히 분노를 억누른 두 눈을 보았다. 게어드는 밤의 파수꾼의 한 멤버로서 소년 시절부터 장장 40년 동안을 활동해 왔기에 이런 식으로 업신여겨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상처 입은 자존심 너머로 공포에 가까운 어떤 초조한 긴장을 윌은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게어드의 위기의식을 윌 또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장벽에서 4년을 보낸 사내였다. 맨 처음 그가 장벽 너머로 보내졌을 때 수많은 옛 이야기들이 폭풍처럼 떠올랐고 용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시간이 흐른 후 그는 그 당시의 일을 웃어넘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는 베테랑이었으며 남부 사람들이 악령의 숲이라고 부르는 이 광활하고 어두운 야생지대는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하지 못했다. 바로 오늘 밤까지는, 오늘 밤은 무언가 달랐다. 오늘 밤 이 어둠에는 그의 목덜미털을 곤두서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북쪽으로, 그리고 북서쪽으로,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장벽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한 무리의 야생인 전사들을 추격하며 그들은 장장 아흐레 동안을 달려왔다. 상황은 매일매일 더 나빠져 갔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최악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북쪽에서부터 불어와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바스락거렸다. 오늘 하루 내내 윌 또한 이를 느끼고 있었다. 윌은 지금 당장이라도 안전한 장벽 안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이러한 기분을 주인과 나누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나 이런 타입의 주인과는 더더욱. 웨이마르 로이스경은 많은 상속자들을 거느린 유서 깊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다. 18살의 젊고 잘생긴 청년인 그는 회색빛의 눈동자를 가졌으며 몸은 마치 칼처럼 우아하고 날씬했다. 거대한 흑마에 올라탄 그는 작은 조랑말을 탄 윌과 게얼드 위에 우뚝 솟아 있었다. 그는 검은 가죽 부츠에 검은 울 바지,
두더지 가죽으로 만든 검은 장갑, 층층이 겹친 검은 을과 삶은 가죽 위에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광택이 감도는 검은 갑옷을 입고 있었다. 웨이마르는 밤의 순찰자의 일원이 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의 차림새를 보면 그는 밤의 순찰자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다. 그의 망토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처럼 보였으며 마치 죄와 같이 까맣고 부드러운 단빌털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저 청년이 그자들을 다 죽였겠지 그렇고 말고. 와인 한 잔을 걸친 채 게어드는 병사들에게 말했었다. 그자들의 작은 머리를 비틀어 버렸겠지. 우리의 위대한 전사가 말이야. 병사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취한 채로 비웃었던 상대에게서 명령을 받기란 꽤나 힘들지. 윌은 그의 조랑말 위에 앉은 채로 떨면서 생각했다. 게어드 또한 같은 심정일 것이리라. 모몬트가 저들을 추격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게어드가 말했다. 저자들은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할 일도 없습니다. 돌아갈 길이 험난한 데다 이 날씨도 심상치 않아요. 눈이라도 오면 돌아가는데 2주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눈이라면 다행이죠. 얼음 폭풍을 본 적이라도 있나요, 주인님? 주인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듯 했다. 그는 반쯤은 지루하고 반쯤은 산만한 듯한 그 특유의 표정으로 깊어져가는 황혼을 골똘히 관찰했다. 윌은 이럴 때에는 그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대가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게 윌. 아주 상세하게 사소한 것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윌은 밤의 순찰자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냥꾼, 사실상 밀렵꾼이었다. 피로 붉어진 손으로 숫사슴들을 밀렵하던 윌을 잡은 것은 자유민인 말리스터였다. 그 숫사슴들은 말리스터가 소유한 것으로서 윌은 한 손을 잃던가 아니면 이 밤의 순찰자 무리에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 그 누구도 윌처럼 고요하게 숲속을 돌아다닐 수 없었다. 밤의 순찰자들이 이 윌의 이러한 재능을 알아채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제가 봤던 그자들의 진영은 2마일 정도 더 가면 있습니다. 계곡물을 따라 저 산등성이를 넘어가면 됩니다. 윌은 말했다. 제가 가까이 가볼 수 있을 만큼 갔었어요. 남녀 모두 합쳐서 8명이었는데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위에 기대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눈이 꽤나 쌓였겠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을 피운 흔적은 없었지만 화덕은 멀쩡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모두 꼼짝도 안 하더군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미동도 없이 오래 누워있을 수가 없죠. 핏자국은 보이던가? 아니요. 윌은 수긍했다. 무기는 보지 못했나? 검 몇 자루, 활 몇 개는 보았습니다. 한 산에는 도끼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무거워 보이는 철제로 된 무시무시한 쌍도끼였죠. 그 도끼는 그 남자 오른손 옆 땅 위에 놓여 있었어요. 시체들의 자세를 기억하나? 윌은 어깨를 으쓱했다. 2명은 바위에 기대 앉아있는 자세였고 나머지는 땅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혹은 자고 있었거나 말이지. 로이스가 의견을 제시했다. 쓰러져 있던 게 맞을 겁니다. 윌이 주장했다. 한 여자는 나무 옆에 서 있었는데 가지에 몸이 반쯤 가려져 있었어요. 장님이었죠. 그는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 여자가 저를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 또한 움직이질 않더군요. 그는 몸을 떨었다. 추운가? 로이스가 물었다. 조금 춥군요. 윌이 토덜거렸다. 바람 때문입니다, 주인이시여. 우리의 어린 기사는 무기를 든 우중충한 남자에게서 등을 돌렸다. 서리가 내린 잎들이 그들 너머로 수런거리고
로이스의 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무엇이 그자들을 죽였다고 생각하나, 게르드? 길고 검은 망토자락을 여미며 웨이마르경이 물었다. 추위일 겁니다. 게어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난 겨울과 그 전 겨울,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사람이 얼어 죽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들 눈이 40피트는 쌓였다느니 얼음 폭풍이 북쪽에서부터 어떻게 휘몰아쳐 왔다느니 등을 얘기하지만 진짜 적은 추위입니다. 추위는 윌보다도 더 조용히 몰래 다가오죠. 처음엔 몸이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히다가 발을 동동 구르고 그 다음엔 따뜻한 와인과 뜨거운 화토불의 환영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말 그대로 온몸이 타들어갑니다. 그 어떤 곳도 추위보다 뜨겁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은 잠깐 그 추위가 몸속으로 들어와 온몸을 채우기 시작하고 잠시 후에는 그것에 저항할 힘조차 잃게 되죠. 그대로 포기하거나 잠에 빠지는 게 훨씬 쉽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점점 약해지고 나른해지다가 모든 것이 점차 뿌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따뜻한 우유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다고들 합니다. 평화로울 정도로요. 멋진 웅변이군, 게르드. 웨이마르경이 말했다. 그대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 저 또한 직접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게어드가 망토 모자를 뒤로 젖히자 한때 그의 귀가 있던 곳에 흔적이 드러났다. 귀 둘, 발가락 3개, 그리고 왼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었죠. 저는 가볍게 겪은 겁니다. 제 형은 보초를 섰던 날 얼어 죽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말이죠. 웨이마르 경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대는 옷을 좀 더 따뜻하게 입어야겠군, 게르드. 게어드는 이 젊은 주인을 노려보았다. 마에스터 에몬이 귀를 도려낸 자리의 흉터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겨울이 오면 주인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죠. 게어드는 조용히 그리고 엄숙하게 몸을 앞으로 숙여 모자를 끌어당겼다. 만약 게어드 말대로 추위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윌이 말문을 다시 열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찰병들이 따라붙었었나, 윌? 예, 주인님. 12명 정도 되는 지긋지긋한 정찰병들이 따라붙지 않은 주는 단 한 주도 없었다. 이 남자는 지금 어떤 결론으로 유도하는 것일까? 그리고 장벽의 상태는 어땠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윌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주인이 말하고자 했던 말을 윌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자들이 얼어 죽었을 리가 없군요. 장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면 말이에요. 얼어 죽을 만큼 춥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로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리한 사내야. 이번 주 2번 가벼운 서리가 내리고 눈이 이따금 짧게 내리긴 했지만 분명 다 큰 성인 8명을 죽일 만큼 강렬한 추위는 없었네. 털과 가죽을 입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바로 코앞에 거처를 두고 심지어 불을 지필 수 있는 도구들까지 다 갖춰놓고서 얼어 죽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젊은 기사의 미소는 확신에 차 있었다. 윌, 그곳으로 안내하게. 내가 직접 그 시체들을 확인하겠어.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필요치 않았다. 명령은 내려졌다.